다음 이슈 이거 오늘 많이들 놀라셨을 이슈입니다. 연평도 공무원 그 피격 사건인데요. 어업지도 공무원이 실종이 됐었는데 북한에서 피격됐다라는 속보가 어제부터 들어서 계속 속보가 나오고 있어요. 예, 일단 사건 개요는 지난 21일이었습니다. 연평도 인근 부근에서 어업조선 지도라는 어업지도원의 40대 공무원분이 당직 근무를 마친 이후로 배에서 발견이 되지 않으니까 네. 그날 22일 날 오전에 함께 타고 있던 동료들이 해양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해경이 해군에 신고를 하면서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발견하지는 못했어요. 네. 그런데 그 다음 날에 북한 NLL을 한참 올라가서 북한 쪽에서 발견된 정황이 잡힌 거죠. 근데 이 공무원의 행적이 파악이 안 되는 시간대가 한 10시간 정도 된다고요? 한 10시간 가량이 빈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당문직 근무를 한다면서 이 자정을 넘은 시간에 자리를 비웠는데 네. 그리고 나서부터 그 실종 신고가 접수가 된 게 그 다음 날인 거죠. 사실 같은 날 오후 12시, 그러니까 정오를 조금 넘긴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선원들이 발견할 때만 하더라도 당직 근무 끝나고 조타실로 들어간 이후로 배 아니기 때문에 잠깐 뭐 휴식을 취한다고 해도 10시간 넘는 동안 발견을 못했다라는 거는 사실 정확하게 선원들이 안 시각은 오전 11시 반 정도지만 그 배를 떠난 시간이 언제인지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지금 이제 실종 신고가 21일에 이루어졌는데 우리 군이 이 공무원이 북으로 갔다는 이제 실종됐다라는 걸 안 게 22일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실종된 지점하고 발견된 지점이 거리상으로 직접 헤엄쳐서 건널 수 있는 정도 거리 되나요? 불가능하죠. 지금 이제 보시면은 소연평도 아래 2km의 배가 있다가 사라진 겁니다. 네. 만약에 헤엄을 쳤다면 소연평도까지는 그것도 이제 수영을 잘하는 경우여야만 바다를 거슬러서 2km 정도 수영할 수 있었을 텐데 북쪽으로 가면은 NLL까지는 직선 거리로 약 13km고요. 발견된 곳은 NLL에서 북쪽으로 더 올라간 북측의 이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38km 정도 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헤엄으로는 불가능하고요. 또 조류를 타고 떠내려갔다 해도 이 시간 동안에 북쪽 방향으로 40km 가까이를 갔다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여기 미스테리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10시간 정도 늦게서야 실종 신고가 이루어졌는데 그 밤 사이에 자정 0시부터 4시까지가 당직이었거든요. 근데 당직을 4시까지 다 채우지 못하고 1시가 좀 넘은 시간에 좀 개인적으로 볼일을 보고 오겠다고 조타실을 떠났어요. 그 시점부터 사실은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북측 40km 가까이를 올라갈 수 있었는지는 지금 사실은 이게 쉽지 않은 굉장히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한데 사실이 확인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국방부 얘기가 뭐 실족이나 이런 쪽보다는 자진 월북 쪽에 좀 무게 중심을 두고 있나 봐요. 그게 위치 이동에 기반한 겁니다. 지금 우리 군에도 북측을 감시하는 관측 장비가 연평도 서해 NLL을 두고 굉장히 많잖아요. 과거에는 그쪽에 이제 해안포들이 있었던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관측 장비로 뭔가 관측을 했는데 거기에 근거해서 월북이라고 일단은 추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자세한 방식은 이 군에서 알려주지 않았어요.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밝혀져야 할 때 군이 그럼 군의 관측 장비에 탐지된 정황이 어떤 것인지가 확인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자진 월북이라고 하면 이제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이제 가족 같은 경우에는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가족들은 다른 얘기하고 있죠. 가족들은 월북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일단 군 관계자의 얘기 중에 하나는 조류를 고려하더라도 이게 그냥 떠밀려서 가기는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이제 조류가 수시로 바뀌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속단하기는 어렵고 특이 상황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 또 주변 동료들 같은 경우도 이분이 하시던 일 자체가 이 어업지도선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선박 같은 경우도 조업 과정 중에서 북한으로 잘못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단속하는 업무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채용 과정에서부터 조금 더 검증을 특별하게 했던 그런 인물이고 그 전에도 어떤 이상 징후 같은 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월북 가능성은 없다는 게 가족이나 동료들의 주장입니다. 이게 군이 정확히 가지고 있는 정보가 뭔지 우리가 정확히 모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월북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도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황이라고 하는 얘기야지 정확히 어떤 그런 뭐 복장이라든가 차림새가 있었든가 어떤 뭐 도구 같은 걸 썼는지를 밝히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상황에서는 예단하기는 너무 어려운 문제고 이거는 왜냐하면 이 망인의 명예와도 관련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또 그렇죠. 가족도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가족과 동료들이 크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어떻게 보면 확실하다 설득 작업을 거친 다음에 그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이게 월북이 맞다라면 확인을 해주는 게 그렇죠.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통상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자진 월북 같은 걸 바로 얘기를 안 하는데 군이 네. 그걸 먼저 가능성을 얘기했다라는 점에서 군이 좀 더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네. 생각은 네. 드는데 국방부가 이와 관련해서 오늘 브리핑을 했거든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자, 북한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촉구하는 말을 하긴 했는데 자진 월북에 대한 가능성을 얘기하면서 구체적인 걸 좀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잠깐 아까 설명을 했었는데 잠깐 자료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군 관계자가 밝힌 내용인데, 자 이제 월북으로 보는 이유가 구명조끼를 착용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도선 이탈 시 신발을 벗어났다라는 점, 그리고 소형 부유물이라는 게 이렇게 물에 뜨는 네, 거 아닌가요? 네. 안고서 갈 수 있는 네. 게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가 월북 의사를 식별했다. 이 부분이 이제 군이 어떤 정보가 있는 네, 부분이 있을 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월북 의사를 표현한 게 아니라 이제 실족을 했다가 네네. 나를 좀 구조해달라는 그렇죠. 의사를 보였을 그런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팩트 확인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인데, 다만 이제 군에서는 앞에 부분들 구명조끼를 입고 소형 부유물을 들었다 그러면은 일단 물에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입수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네. 신발을 벗어놓고. 그렇다면 물에 왜 들어갔을까?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8km 정도를 북쪽으로 쭉 올라갔다면 어떻게 왜 올라갔을까? 이건 표류인가 아니면은 이제 자의적인 행동인가? 이제 이 문제가 남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미스테리예요, 일단 이동의 과정이. 그리고 식별이라는 게 어떤 식별인가의 문제죠. 그러니까 네. 이제 예를 들면 뭐 북한 군과 조우를 했는데 SOS 요청을 한 것인지, 네. 아니면 내가 뭐 저 북으로 귀순할 의사가 있다고 한 것인지, 혹은 또 하나의 가능성을 이렇게도 봐요. 북쪽으로 왔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을 때 조류에 떠밀려서 네. 북한군이라는 걸 알아보고 살자라고 하는 의지로 자 내가 북으로 가겠다라는 의사표현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일단은 생존하기 위한 표현이었을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 문제가 아까 군이 처음에는 월북하려고 했다가 문제가 생긴 것 같다라는 추정이 먼저 나왔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청와대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북측의 행동은 용납되지 않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이게 월북이건 아니면 표류건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그렇다면 뭔가 우리의 경우에는 보통 납포를 해서 조사를 하고 다시 돌려보내거나 네. 아니면 뭐 억류하거나 이런 단계인데, 해상에서 사살하고 시신을 화장했다. 네. 이거는 도무지 이건 어떤 뭐 국제적인 이 수칙상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민간인이고요. 네. 이 뭐 군인이라는 게 확인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건 정말 초유의 상황이거든요. 이 제가 보기에는 이 과거에 이 박왕자 씨 피격 사건 이후에 거기에 버금가는 사건이 지금 벌어진 상황이다. 그래서 청와대와 군은 강력하게 지금 북측의 이러한 만행을 규탄을 했는데, 북측이 또 어떤 이 답을 내놓을지도 관건이고요. 시신을 돌려달라고 하는 게 지금 유가족과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게 이제 정보가 제한돼 있다 보니까 시청자분들도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왜 사살했을까? 도대체 왜 불태웠을까? 이 부분을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예, 뭐 지금 군 관계자가 발표한 내용에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군 관계자의 얘기로는
바다에서 구조하지도 않고 바다에 둔 상황에서 이제 북한군 병사가 방독면과 방호복을 착용하고 와서 이 사람을 해쳤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네. 비춰봐서 이제 코로나19의 어떤 방역과 관련된 부분일 가능성이 가장 높고 또 한 번은 최근에 이 탈북민이 개성 지역을 통해서 다시 월북을 했던 사례가 있었고 그때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도 직접 나서서 굉장히 강력하게 해당 부대를 질책했던 것도 있었기 때문에 네. 철저하게 국경선을 통제하고 있고 남북 관계가 또 경색돼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추정도 가능하긴 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두 이유 중에 어떤 것에 해당하더라도 그렇다면 그냥 돌려보내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측의 배가 아니라도 보트 같은 것에 인양을 해서라도 끌고 가서 돌려보낼 수도 있는데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른 거죠. 지금 이게 또 공교롭게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연설을 할 때 즈음에서 이 일이 발생했어요. 맞습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과 대화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대북 관련해서 악영향 끼치겠죠, 이게? 당연히 악영향을 끼칠 겁니다.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언급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중단하지 않겠다. 국제사회가 함께 도와달라. 그러면서 이제 포용적 국제협력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네. 하나는 코로나19의 방점이 있었고 하나는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잘된 해도 있었고요. 2018년처럼 뭐 비약적 이제 만남이 이루어진 해도 있지만 또 2019년 하노이 회담 이후에는 교착이 오래가고 있는데 이걸 좀 어떻게든 임기 후반에 뚫어보고자 네 번째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또다시 종전선언을 언급했는데 그 상황에 지금 우리 서해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 정부는 청와대는 더더욱 분노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네. 북쪽에서도 뭔가 해명을 내놓고 우리 정부의 요구대로 이번엔 정말 사과해야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도 굉장히 화가 나는 그런 부분일 수밖에 없는데 이제 우리 정부가 남북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는 와중에 큰 악재로 발생을 했습니다. 북한이 보다 분명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영일 평론가,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사건건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